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웡의 신박 7월 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새로 이번 주부터 시도하고 있는 1, 2부에 대한 여러 가지 댓글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해보고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을 해서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포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또 서론이 너무 길다 이런 댓글도 가끔씩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삼천포를 앞에 넣을까 아니면 2부에 넣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오늘 삼천포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꽤 큰 금액을 맡기신 회장님하고 저녁을 먹었던가 점심을 먹었던가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정주영 회장님을 만나셨대요. 어제 정주영 회장님 얘기가 있어서 어떤 분이 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그 옛날 책을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 책 읽었었습니다.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이 천국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는데 정주영 회장님한테 만 원만 혹시 만 원 있으세요 하면서 만 원만 좀 빌려달라 하셨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왜 만 원 왜 필요한데 했더니 오면서 만 원 돈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했더니 정주영 회장님도 나도 오면서 돈을 안 들고 와서 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정말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그게 일단은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돈 버는데 이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빨리 돈을 벌어서 좀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10살 때의 시간이랑 나이 5, 60대의 시간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다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남아있는 시간이 적어졌을 때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자꾸만 까먹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으려고 결국은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나중에는 잘못하다 보면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게. 그래서 방금 우스갯소리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 만났더니 정주영 회장님도 이건희 회장님도 10원도 못 가져오셨더라. 네, 참 좋은 농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옛날에는 그게 500원 지폐 아니었었습니까?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 지폐를 들고 가셔가지고 옛날에 철갑선을 우리는 철로 배를 만든 민족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수주를 줘라, 발주를 해라. 네, 참 대단하신 그런 정신이다, 그죠? 그리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인생이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시련이 없으면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는데 계속 행복한 장면만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절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시청률 10%, 20%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보면 항상 강력한 악당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악당이 있고 그 악당이 계속 주인공한테 시련을 주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극복했다 싶으면 또 악당이 또 나타나서 또 다른 시련을 주고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을 나갈 때 그게 드라마가 재밌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드라마인데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잖아요.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나한테 시련을 주는 사람들,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 인생 참 드라마틱했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어차피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잖아요. 그 못 가져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인생에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면서 뭔가 이뤄내고 그 이뤄낸 걸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느냐. 우리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는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드시고 이건희 회장님도 이병철 회장님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드신 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칭송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영생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윤회론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불교에서는 이제 공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업보죠, 업보.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를 쌓게 되면 그 윤회론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는 거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죠? 네. 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집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생을 얻는다라는 했을 때 그 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생 그 삶 내 삶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그 회장님이 해주신 그 농담에서 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을 언급을 해주셔서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그 이번 7월 달에 시장을 좀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업의 밸류업, 우리나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도 있다라고도 돼 있었고요. 뭐 물론 그 기업의 밸류업보다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미국 시장도 나중에 그 뒤편에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그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2부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QT 축소도 6월 달부터 계속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강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밸류업이 어제 일단 정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또 계속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일단 어제 발표한 내용을 갖고 이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늘린 기업 세 감면, 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역동경제 대책 발표. 자,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해서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예.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해서 배당소득세도 깎아주네요. 최대 주주의 상속세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기 어렵다라는 기사도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세제 제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먼저 쭉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기업이 주주환원 책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그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 공제를 아예 해주네요. 그 초과분의 5%만큼은 아예 그 세금 자체를 깎아줘 버리네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를 주주환원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썼다. 3개년, 21, 23년이 되겠네요. 그죠? 그 3개년 동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평균 100억이었는데 100억을 추가로 해서 200억을 주주 환원을 썼다 하면 이 초과분 100억의 5%니까 5억 깎아주는 거네요. 1000억이면 50억 깎아주는 거고, 그죠? 100억인데 5억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따로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증가분 2천만 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오히려 9%로 더 낮춰주네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는 지금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아예 2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 15.4%잖아요. 14%인데 지방세 해서 거기다가 또 1.4%를 더해줘야 되니까 15.4%인데 이걸 9% 하면 9.9%가 되겠다, 그죠? 근데 2천만 원 전 초과한 부분은 2천만 원 이하는 오히려 세율이 더 낮아지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근데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죠.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25% 분리과세 하거나 선택하라는데 종합과세보다는 그냥 25%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 25%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해주면 저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고배당 주식 많이 살 거다고 생각합니다. 25% 단일하면 지금은 49% 내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거든요. 자, 정부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의 20%를 할증해서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감안을 하면요. 여기서 20%니까 50에서 20이니까 10% 돼서 60%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저는 사실 여기에 전혀 해당이 없지만 이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대기업을 일구어 가지고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세요 뭐 하면서 온갖 혜택을 다 주는데 상속세도 50%가 높은데 거기에다가 대주주니까 최대 주주니까 추가로 20%를 더 할증해서 무슨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이 페널티는 어떤 논리인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세가 뭐 10% 20%이면 좀 최대 주주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내세요 해가지고 뭐 20%인데 30%뭐 이럴 수는 있는데 50% 상속세 자체가 엄청 높은데 최대 주주이니까 여기서 또 20% 징벌적 과세를 더 한다. 네, 이것도 참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상속세도 사실 그 논란이 많은 게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면서 세금을 다 내고 번 돈인데 우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또 50% 그동안에 거의 40% 가까운 좀 뭐 평균으로 따지면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모았는데 그걸 자식한테 줄 때 또 50% 대주주는 60%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은 주식 이번에 밸류업에서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정부는 연내 조세 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서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고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 14조 원을 투입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10조 원 이상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요 기사가 또 하나 더 관련 기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 충실 의무 강화 상법 개정안 일단 보류.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고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하. 자, 기재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자, 이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다. 그죠? 네. 이 방안에서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했습니다. 네. 선진화 방안 이 큰 명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하면 되는데 일단 제외가 됐고요. 대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사의 사업 기회 유용 금지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 핵심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일반 수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주총과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은 법무부가 이미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발표 시점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작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대목인데, 기재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장기 과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현행 상법 제 382조의 3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예, 이걸 fiduciary duty라고 하죠. fiduciary duty. 충실 의무. 소액 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5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면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속세 개편 방향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만 담겼고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공제 금액 상향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상속세 개편 관련 세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과표 조정 및 세율 인하가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382조 요 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인 도덕관념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사실 법이 필요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폭행죄부터 비롯해가지고 신호를 잘 지켜라. 신호 잘 지키고 이렇게 다 하면 되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이 도덕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 분명히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게 뻔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는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옛날에 레미제라블이나 장발장에서 빵 하나 훔쳐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예. 생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그런데 뻔히 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데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문구를 적어 놓으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망설이는 거잖아요. 왜 망설이는지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뻔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사실 직무유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수많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담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거를 잡는 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노후 자금에 심각한 훼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계속 늘리겠다를 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너무 뻔한데 그동안에 그렇게 국민연금의 소중한 우리의 노후 자산이 피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제가 그 국민연금에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해서 한데 해야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튼 네.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주가 뭐죠? 주주 가치를 훼손 안 하고 나는 뭐 소액주주들 난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그냥 내 하는 대로 할 거야. 하면 상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장을 다 상장돼 있는 주식, 그 밸류 다운돼 있는 주식 다 걷어서 상장 폐지를 하셔야 돼요. 상장 폐지해서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 공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IPO가 뭡니까?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 그러면 우리가 공인에 대한 그 도덕적인 그 기준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장 기업 자체도 공인에 대한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죠?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에는 이사의 의무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되고 그게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켰는데 그 가치를 대주주를 위해서만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되게끔 하는 장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조항을 도덕적인 관념이 있으면 당연한 건데 그걸 안 지키니까 다들 안 지키는다는 건 아니죠. 근데 계속 안 지키는 기업이 있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피해를 본 그 주주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주주가치에 대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라고 상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이런 가장 너무나 그 당연한 이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들 다 직무유기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직무유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좀 그죠? 왜 안 고치려고 하는지는 스스로의 양심을 했다고 보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약간 도덕적 양심에도 좀 양심에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네. 어쨌든 뭐 고칠지 안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전혀 이 관심이 없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투기꾼 취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는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을 투기판처럼 생각했고 왜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장기적인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믿고 기업의 가치 성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투자를 했는데 뒤통수 맞는 일이 많으니까 투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10년 장기 투자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기업 가치 성장과 주주 가치 성장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부터도 저희 고객 자금 운용을 할 때 한 1년 반에서 2년 그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멘텀, 실적 모멘텀 뭘 보고 치고 빠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얘기를 해서 계속 바뀔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밸류업 아닌 프라이스업 대체 평가 전환. 요즘 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정치 기사는 거의 안 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당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정책 시행 칼자루 쥔 야당 세수.